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증시가 살짝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CPI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간밤에 S&P 나스닥은 또 한 번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정말 연일 신고가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한 주 정도 약간 쉬어간 듯 하더니 다시금 또 그러니까요. 네. CPI 나오면서 또 불을 땡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인 동향도 살펴보면서 약간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 좀 체크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이제 시장 동향들 보면서 조금 이제 네. 우려감이 드는 부분들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미국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연초에 굉장히 우려 나오던 부분들 다 넘어선 상태고요.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도 거의 고점 많이 네. 접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어떤 이익이라든가 탐욕, 공포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 측면을 좀 쪼개서 볼 때 이 탐욕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지금 꽉 찼다. 특히나 케이프 실러 PE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마냥 이제 파티를 벌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시장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심을 하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금씩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려가 컸습니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미국 M2 증가율 이런 것들도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라든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버퍼를 좀 마련해두고 가지 않나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주의 상승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러한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네. 숫자로만 보더라도 이 쏠림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맞아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미국에도 좀 대표 지수 ETF들도 S&P 500만 있는 게 아니고요. S&P 500 내에 또 쪼개서 이런저런 ETF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M7이라든가 이런 ETF들 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M7 정말 그 소수 빅테크 ETF죠.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당 네. ETF의 이제 기초 지수들, 해당 ETF 담고 있는 주식들의 이 시가총액 증가율로 좀 살펴보게 되면 두드러진 특징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수록 이 시가총액 증가율도 좀 높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차트 보고 계실 텐데 맨 왼쪽은 이제 한 최근 3년 연평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지금 7월달, 8월달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주황색 막대가 더 길게 올라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 소수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좀 시가총액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데 좀 약간 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초대형주가 올라가거나 혹은 초소형주가 올라가거나. 그래서 굉장히 좀 편중된 시장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수 종목들이 이끌고 나가는 시장이다. 요거는 조금 이제 불안정한 요소를 좀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소형주든 대형주든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좀 더 건강한 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짤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좀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면서 동일 가중이라든가 혹은 다른 팩터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나눠서 국가 단위에서도 미국만 가져간다기보다는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도 이제 좀 깔고 간 형태로 좀 분산을 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몸집
수입이 큰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쏠림이 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러셀 2000 지수가 3%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단에도 상승의 기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좀 가끔씩 이제 네. 치어오르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에서 정말 양극단에서 정말 큰 종목들, 소수 종목들이 가거나 혹은 소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수익성이 없는 뭐 테크 위주로 이제 좀 상승을 보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양극단에서 좀 노는 모습 좀 보이고 네.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CPI가 조금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만큼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도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될 수가 있겠다라는 네.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소형주들은 특히나 이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뭐 비중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간다라던가 이런 전략들은 조금 이제 피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 단은 경기 침체 경기에 따라 좀 민감하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섹터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섹터별로 보면 경기 소비재나 정보기술 같은 섹터는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헬스케어, 에너지 단은 좀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개별 섹터들도 이 수익률 이게 차이가 편차가 점점 커지고 네.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특히나 차별화가 심하죠. 네,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정말 강했던 어떤 뭐 관세 이슈라든가 뭐 미국 내 투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정말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 지수 역시도 이런 이제 시가총액 가중 지수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S&P 500이랑 뭐 S&P 500 동일 가중, 뭐 나스닥 100이랑 나스닥 100 동일 가중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역시나 이 시가총액 가중으로 가져가는 형태들이 좀 더 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차별화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정보기술은 결국 이 AI로 대표되는 이 첨단 기술들 이 네. 부분이 정말 드라이브를 여전히 좀 강하게 걸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는 다만 조금 이제 계속 부진을 하고 있죠. 좀 특히나 방어주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이슈들 계속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슈, 어떤 섹터 내의 어떤 네. 이슈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도 보면 지금 채권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정도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이제 미국 ETF 시장으로 자금 동향에서 좀 굉장히 독특했던 게 채권으로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주간 전체로는 약 338억 달러 정도 주간 한 주 동안 이제 그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 채권이 한 145억 달러 정도 좀 돈이 들어왔었는데 2023년 11월 이후로 좀 최대치의 좀 자금이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국채 장기물이라든가 이런 ETF들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횡보하는 모습 좀 보였다가 이번 CPI 나오면서 CPI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지금 지난주 들어서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다만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해석은 아직까지 시장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현 시점에 좀 금리를 좀 가져간다든가 뭐 좀 대기자금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자금 많이 들어왔던 카테고리 5개를 좀 보시게 되면 5개 내에 지금 3개가 지금 채권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미국 투자 등급 회사차라든가 미국채 단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자금 기록을 해놓은 건데 좀 빨간색이 좀 짙어졌죠. 네. 그만큼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채 장기물은 지금 순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미국채 단기물로 대표되는 약간 단기 자금 수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등급 회사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크레딧물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테마라든가 귀금속, 좀 금으로 대표되는 이 귀금속으로도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며 뭐 그리스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만 인도는 좀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개별국들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이 가장 큰 관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강세 보였던 어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어떻게 보면 좀 조기에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했던 국가들이었고요. 인도는 사실 좀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초기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도는 뭐 연초 대비로 지금 마이너스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도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세 보였던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되면서 뭐 추가로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발 관세 안에서 글로벌 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팝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K자가 붙으면 전 세계가 열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캐대언이 K-팝, K-문화, 푸드까지 지금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K-팝, 화장품, 또 방산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뭐 캐대언이 뭐야라고 했다가 정말 예, 약간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좀 받았었는데 이걸 모른다고라는 질문이죠. 예, 그렇죠. 네. 예, 정말 한류 열풍은 정말 무시를 못할 정도로 맞아요. 예, 주류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거 외에도 이제 올해 상반기 그리고 7, 8월 들어서 굉장히 강했던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증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나 최근 한 2주 정도 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승률 대비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꼽아보면 상위에 거의 대부분 한국 관련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K-팝이라든가 화장품, 조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개별 어떤 섹터 산업이라든가 이슈들 좀 확실하게 좀 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가시면서 좀 따라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방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어떤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 방산이 좀 강하게 좀 빠졌었고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방산 쪽들은 그래도 뭐 보합권이거나 뭐 소폭 네. 상승하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크게 작용했던 거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의 흐름을 보자면 국내 ETF 시장에서 자금이 집중됐던 섹터는 당연히 조선이 되겠죠. 조선과 금융 쪽에 많이 집중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흘러갈까요? 지금 뭐 자금은 이제 일정 부분 좀 추세 경향성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ETF 시장이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섹터나 산업에서 ETF가 이제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거나 혹은 뭐 빠뜨린다거나 하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 정도로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ETF 시장 좀 자금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네. 한 6월 초, 5월 말을 기점으로 좀 중요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ETF 시장에서 카테고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급 상위를 차지하는 것들은 항상 이제 해외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었어요. 뭐 미국 배당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 대형 성장이라든가 뭐 미국 커버콜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대부분이었다가 5월 말 6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국내 섹터라든가 산업을 위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 최근 한 9주 정도 해서 좀 자금 찍어 놓은 거고 지금 순위는 이제 지난주 주간 단위로 많이 들어온 것들 순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위가 이제 조선 해운, 그다음에 4위가 금융 섹터. 다 어떻게 보면 다 한국 주식들이죠. 그리고 지금 멀티에셋으로 이제 1위가 좀 올라와 있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는 그 뭐 CD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 물질, 파킹형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조선이나 해운, 뭐 화장품, 뭐 금융, 고배당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해서 대응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다만 한국 주식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뭐 중소형주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오히려 좀 돈이 좀 빠져나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혹은 뭐 코스닥 150과 같은 이 대표 지수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흐름도 살펴봤고요. 이제는 원자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귀금속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된 흐름과 함께 ETF 성과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원자재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유가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좀 하락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에너지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좀 부진을 했었었고요. 다만 금이라든가 이런 귀금속 계열들은 여전히 강세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약간은 이제 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발로 해서 뭐 관세를 뭐 매긴다 안 매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네. 겹치면서 좀 어떤 가격 자체는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좀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시게 되면 이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 원자재 채굴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지금 원자재 접근하실 때 이 원자재 자체에 대해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원자재를 채굴하는 네. 뭐 금강주라든가 뭐 구리 채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ETF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예를 들어 뭐 은 가격이 대략 뭐 1%, 2%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은 채굴 ETF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10% 이상씩 다 또 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귀금속은 어느 정도 지난주까지는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원유는 좀 약했죠. 네. 원유는 좀 약했었고, 농산물은 이제 그 옥수수가 좀 굉장히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황이 좋을 걸로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여전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원자재 관련해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원자재 ETF들은 주로 이제 선물로 좀 운용이 많이 돼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롤오버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런 이제 내가 보는 가격이랑 이 ETF 가격이 좀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좀 접근하자라는 것도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ETF 동향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배당에 또 관심을 갖고 있죠. 배당 관련주, 배당 ETF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배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들, 주식 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투자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 배당주 투자다라고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제 배당주를 사서, 배당주나 뭐 채권들을 사서 여기 나오는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러니까 좀 대리저금통으로 좀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식에서 나오는 뭐 배당 혹은 뭐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서 모아다가 뭐 분기가 됐든 월이 됐든 주기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당 투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컨셉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표 지수라든가 성장주 대비해서는 좀 이제 부진했던 모습이 좀 관찰이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내가 현 시점에서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안정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배당 투자의 어떤 형태로 조금 이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배당 관련해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컨셉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만한 게 이 배당 성장 관련된 ETF들이에요. 이제 국내 쪽에서는 어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슈드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이 미국 배당 성장 ETF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배당금이 늘어나는 이 배당금 지급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50년 이상 배당금 늘린 종목을 뭐 배당왕, 그다음에 S&P 500 내에서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나간 종목들을 뭐 배당 귀족,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좀 붙여줘요. 어떻게 보면 50년 이상 배당금 늘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대단한 거죠. 신기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또 ETF로 또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뭐 국내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좀 미국에도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배당금을 이제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배당금은 현금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10,000원을 드리면서 요거 50,000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현금은 굉장히 좀 속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현금으로 나간 배당금이 장기가 늘어났다, 뭐 10년, 25년, 심지어 50년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 운영을 해왔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기업들을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ETF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을 때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당 귀족, S&P 500 내에서 배당금을 이제 25년 이상 늘린 이 배당 귀족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S&P 500 대비해서는 좀 성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한 최근 10년 정도, 뭐 15년 정도 기준을 봤을 때 S&P 500 대비해서 좀 성과가 좋았던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 있나 살펴보면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2008년이 됐든 뭐 2020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아졌던 구간에서 상대적인 방어력을 좀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데,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좀 안정적으로 좀 기업 운영을 해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배당 귀족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10년 이상 배당 늘린 기업들 중에서 또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 ETF도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SJHT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아예 그냥 현금 흐름만 보고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약간 커버드 콜 형태로 좀 씌워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역시도 좀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를 좀 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 수익률이 좋은 배당 ETF도 하나의 전략으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상시장도 볼 텐데 최근 암호화폐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401K에 가상자산이 포함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이 ETF 시장에서도 감지가 됐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수익률 상위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 ETF들이 좀 다수 올라와 것들이 좀 있군요.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각종 법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금 지원이, 정책적 지원이 지금 계속 호재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1개월 정도 기준으로 봐서 이제 수익률 상위 올라가 있는 것 좀 짚어보게 되면 가상화폐 ETF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최근 1개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최근 1개월 정도 수익률 좋았던 거 ETF들을 좀 추려봤는데, 1위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순위들 좀 다른 것들 유형이 어떤 거나 살펴보면 뭐 이더리움 선물. 물론 이제 국내 투자분들은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현물이라든가 이더리움 현물 ETF로는 좀 접근이 안 되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만, 해당 ETF들 뭐 현물이나 뭐 선물 가릴 거 없이 다 상위에 지금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순위 올라와 있는 게 뭐 마리아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역시나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리플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산업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블록체인 산업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자체,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뭐 ETF는 아직까지 좀 라인업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의 현물 선물, 지금 나와 있는 ETF들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리플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이거 외에도 좀 더 보실 만한 것들은 뭐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 ETF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블록체인을, 이런 암호화폐를 채굴 하는 기업들 ETF부터 시작해서 이런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서 투자하는 ETF들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개별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도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블록체인 산업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함께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ETF 역시 상승률 상위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ETF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나 전략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시장 현황 관련된 키워드 첫 번째는 이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가총액 상위,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은 쪽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가 이제 투자에 임하자.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좀 뭐 줄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됐든 혹은 이제 뭐 지역적 측면에서든 뭐 혹은 섹터 산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좀 일정 부분 좀 분산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분산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채권 쪽 까지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 동향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베팅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자금 파킹이라든가 혹은 뭐 단기 채권 위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ETF 시장에 대해서 집중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